오늘은 출렁임이 상당히 컸죠. 오늘 장중에 출렁임이 상당히 커서 7,200, 뭐 물론 뭐 왕창 내리기도 했습니다. 7,280 정도? 그 정도에서 뭐 장 저점에는 7,000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금일 움직임은 전일 예측한 대로 움직이긴 했어요.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을 경우에는 시가 무렵에 바로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 매수하고 본장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밀릴 거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매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매도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에 걸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에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모습은 그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금일은요. 일단은 처음에 뚜껑 열리자마자 본장에서 왕창 내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나서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는 협상이 깨졌다는 소식, 결렬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한번 출렁했죠.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급등하니까 하락을 했죠. 그렇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7,324 정도로 상승 출발했는데 고꾸라졌죠. 많이 밀렸는데 결국은 7,208 이 정도면요 선방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7,000선 아래도 구경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7천선 아래를 구경하지 않고 즉 갭을 메우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는 반전했죠. 갭을 메우면 별로 안 좋습니다. 원래 하락 갭을 메우면은 반등할 때 반등폭이 미약해져요. 이렇게 반등할 때 하락할 때 그 상승할 때 나왔던 갭을 메우지 않으면 힘은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 결렬로 인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어려웠고 외국인들이 매도했어요. 근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300개 계약 넘게 순매도했는데, 근데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도를 보면 별로 안 나왔어요. 2조 9천억, 3조가 미달했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파는 장 같으면은요, 외국인이 오전장 한 10시도 되기 전에 1조 6천억 이상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 나왔어요. 5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43조 원을 팔았거든요. 1월 달까지 합치면 100조 원 팔았는데 5월 달까지의 판 물량이 제일 많아요. 43조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해서 금액적으로는 요번이 제일 많이 팔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40% 팔았으니까 5월 달에만 100조 팔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팔긴 팔았습니다만 이에 따라 주가는 반락을 했죠. 반락을 했어요. 반락을 했고 모습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주가의 흐름을 받치는 것은 또 꽤 잘 받쳤다. 개인으로. 그리고 오늘은 덜 나왔어요. 매도가. 여태까지요. 지금 10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이 매도 금액으로 따져서는 10일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2조, 3조 이하 된 게 두 번이 있었는데 오늘이 그 두 번째로 덜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 상태를 설명을 하려면은요,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증시 자금은 좀 좋지는 않아요. 증시 자금이 상황은 좋지 않은데 오늘 어저께 보니까는 지금 126조 원으로 고객 예탁금이 좀 130조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태라 썩 좋은 건 아니죠. 그 미수금 대비 그 반대매매 비중이 어제 그저께는 이제 6%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4.6% 나왔거든요. 반대매매가 청산되고 있는 것은 약간은 보입니다만 본격적 청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돈으로 바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태까지 그 증권사에서 신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뭐 100조씩 막 팔아 제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요, 비율로 따져서 놓고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왜 비율로 따져서는 그게 아니냐면은, 지금 5월 19일 어제 날짜로 이제 통계가 잡히는 걸 보면은, 지금 지수가 어저께가 이제 지금 현재는 뭐 7,270이었죠. 근데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거래량 줄어요. 줄면서 빠지니까 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6천억이 깨졌어요. 어제부로 5,950억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2,300억이에요. 외국인 비중이 몇 프로냐면 39.33%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요, 이게 올해 지금 보면은 1월 달로 비교해서 놓고 볼 때는요, 지금 금년도 1월 달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1월 달과 비교해서 놓고 볼 때도 지금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2월 한 지금 며칠로 볼까요? 2월 지금 한 16일? 그 정도 볼까요? 지금 보면은 2월 달 정도로 1월 달로 볼게요. 1월 달로. 1월 달로 해서 보면은 1월 달 초에 보면은 1월 달에는 별로 안 팔았잖아요. 그때가 외국인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3,500억이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외국인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1,300억이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외국인 비중이 전체적으로 36.67%였어요. 그런데 요번에 연락이 팔았잖아요. 연락이 팔아도 지금 현재 외국인 비중이 39.33이에요. 1월 달에 비해서 3%가 높다니까요. 그럼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비중이 올라가니까 파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금리와 상관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꺼번에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가장 낮았을 때가 금년도에 보면 가장 낮았을 때가 35%거든요. 34%, 34.9%뭐 이렇게가 제일 낮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서부터도 한 5%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5%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뭐 무자비하게 더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팔지 않을 거라고 보면 한 36에서 38%, 한 1, 2%더 나오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외국인 매도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플랫하겠죠. 미국의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증시 자금도 조금씩 지금 보면은 빠지고 있는 그런 고객 예탁금도 조금 뭐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환율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05달러예요. 1,505원이에요. 달러당 1,500원. 지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금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리는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조금씩 반전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형태의 모습인 것만은 일단은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만 놓고 볼 때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모습 보였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지금 보면은 금리도 현 단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한번 금리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의 지금 금리 자체는 지금 이제 올라 있습니다. 5.18 어저께 이제 금리죠.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미국 국채가 20년물은 잘 발행하지 않으니까 5.20 미국 30년짜리하고 제일 많이 발행하는 10년짜리가 4.67 올라가 있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이 금리 상태에서는 미국도 올라가기 어려워요. 미국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안정적입니다. 금리 자체, 우리나라 금리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러니까 미국, 일본의 금리가 지금 현재는 뭐 장기물이 4% 올라가니까 엔캐리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는요, 미국 국채를 판다고 보는 거거든요. 팔고, 어디로 가겠어요? N으로 가겠죠. 뭐 N 빌린 게 뭐 지금 뭐 제로금리에서 빌렸을 테니까 4% 준다고 하니 뭐 N으로 가지 않겠어요? N캐리 나오게 되면 근데 당장 옮겨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지금 현재는 환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 그게 뭐 갑자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일 당장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건은 악화되어 있는
지금 현재는 악재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호재성 재료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달러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지금 보면은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보이면은 일단은 시장은 최소한도 반등의 모습이 급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플랫한 형태는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추격 매도는 오늘로써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추격 매도는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반등 시에는 맞아요.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는 것이 판단상 옳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게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면 음선이죠. 밑으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이라 저점을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의 지표를 지금 보면은 단기 이동평균선 요거를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딱 멈춰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20일 이동평균선에 가니까 어때요? 반발하죠? 21선에 가니까 반발해요. 21선에 반발하는 것도 있지만 갭, 여기 중간에 보이는 거 갭 보이시죠? 여기요. 요 갭 상태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지지선입니다. 여기서 반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반전하는데 밑에 보면은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을 했잖아요.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을 했다는 것은 하락의 폭이 깊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반전이 나오겠는데 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반전은 글자 그대로 반전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금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가 큰 폭의 하락세로 4.5 밑으로 완전히 안정된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 상승 상태는 전에 7,000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7,800선 정도가 올라가 봤자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7,500선을 한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 한해서 7,500선에 도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걸 뚫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추격 매도는 아닌데 반등 시 매도는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일도 그런 거죠. 미국 시장의 흐름은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는 파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 의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가격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가 올라 있잖아요. 시간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거 보세요. 5% 올라 있죠. 그렇죠. 지금 인텔이 4.88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파업이 되면 지네들이 무슨 수혜라도 볼까봐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파업을 지금 상태에서 용인할 것인가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파업까지 갈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할 말도 있습니다만 하기 싫어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그 사람들 돈 받는 게 지금 작게 받지 않잖아요. 다른 데 있잖아요. 공기업이라든가요. 다른 기업체들 연봉 받는 분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상대적 박탈감이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체 ROE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에 지금 들어가 보면 1.7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제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런 데서 설명하긴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빼고요. 자, 지금 반등의 모습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불행을 딛고 한 번쯤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도 반등이 여의치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요. 내일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 반등하다가 걸리는 지점은 7,500선에서 물량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시가 무렵이 미국이 올라간다고 하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시가 무렵 강세, 특히 반도체 쪽에서 강세, 하이닉스 강세, 삼성전자 강세, 특히 LS 일렉트로닉스, 현대차, LG전자가 강세 출발을 합니다.
그 강세 출발하면서 올라가다가 7,500선에서 매도 물량 맞고 떨어져서 반락해서 밑으로 꼬리가 달린,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거꾸로 음선의 모습 내진 양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두 번에 걸친 매도 생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에요. 시가 무렵에 강세 출발한 다음에 주가가 약간 반등을 할 거예요. 언제? 프리마켓 시장에서. 그때 한번 매도하고 나서 본장에서 주가의 흐름이 9시 5분 정도쯤에 출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출렁이고 내려갈 때 물량을 받으면 주가는 반전할 가능성이 찾을 겁니다. 그 길을. 반전해서 올라오게 되면 하이닉스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주가는 반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험이 없는 하이닉스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LS 일렉트로닉스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전기입니다. 재룡전기, 일진전기 뭐 이런 쪽이 지금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지금 보면 애프터마켓에서 기타 뭐 로버스타라든가 현대무백스 같은 로봇 종목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 초입 단계에서 강한 종목은 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 올라가게 되면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반등 시 매도하는 거 두 번에 걸쳐진 매도 내지는 한 번 정도, 한 번 반, 이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등 시 매도하고 현금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보는 건데 그 포인트는 7,50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지금은요,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제일 강세인 종목,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은 하이닉스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LS 일렉트로닉스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24만 지금 현재는 9,000원이거든요. 넥스트장에서 지금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125만 원이에요. 옛날 금액으로 따지면 결코 낮은 금액 아닙니다. 반등 시 매도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태에서 반발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종목은 하이닉스 반도체고 하이닉스 반도체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금액 한번 볼까요? 애프터마켓에서 금액이 하이닉스 반도체가 178만 6천원 보합에 끝났거든요. 본장에서는. 그런데 2.35%가 올라서 끝났어요. 내일 시가 무렵이 2.35 이상 올라가야지만 되는데 시가 무렵이 2.35 이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면 시가 무렵 매도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내일은 시가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거는 프리마켓 시장이건 그 다음에 본장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끝난 금액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즉 프리마켓 시장이 끝난 금액이 내일 시가 무렵, 즉 내일 프리마켓 시장 시작할 때 오늘의 애프터마켓 끝난 금액 이하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은 약한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돼요.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수한 것은 프리마켓 시장에서 정리해야 되고 본장에서 매수하신 것은 본장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수한 걸 본장으로 끌고 가서 정리한다고 하면은 큰 폭의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 독박의 시니어 주식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도는 칼같이, 매수는 숨 세 번 쉬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칙은. 그것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그런 고통을 안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시장은 이렇게 지금 이제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 모습, 고점은 7,500선 부근. 제일 강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LS 일렉트로닉스와 LG전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차인데 아마 제가 보기엔 현대차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로 대별되는 양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바이오 종목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의 대세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바이오 종목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도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바이오가 진짜로 움직입니다. 알테오젠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 나열에서만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끝나는 금액이 넥스트 금액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KRX 종가가 아니라 넥스트 종가로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60만 7천 원에 끝났거든요. 그렇죠.
60만 7천 원에 끝났고, 일단은 주가의 흐름상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바닥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양선으로 현대차는 일단은 만들고 말았습니다. 밑으로 이틀 연속해서 3일 연속해서 조정을 했다가 오늘 끝날 때 양선 기록을 했거든요.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7,500선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6만 5천 원, 65만 원 부근 내외 도달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그 정도 고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제일 장군 종목이죠. 장군 종목.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장군 종목인데 지금 이 SK하이닉스가 왜 장군 종목이냐면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파업한다니까 바로 또 플러스가 났거든요. 근데 내려갔어요. 그렇다가 지금 보면 2.35%가 올랐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는 충실히 현재의 반등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은 짧게 반등은 세게. 여기에 가장 잘 알맞는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의 시가총액이 1200조인가요? 삼성전자가 1600조, 400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 이내로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종목은 L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르는 기술적 반등의 모습, 이거를 제가 보면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비싼 건 맞아요. 비싼 건 맞는데 이미 3단 하락을 했거든요. 중간에 양선을 3번 껴서 3단 하락을 했어요.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0만 원대까지. 하지만 기술적 반등은 내렸다가 빠질 거예요. 그냥은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왜? 거래량이 주름 가운데 오늘 양선 나왔잖아요. 애프터마켓에서. 이거는 반발의 요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26만 7천 원 왔다 갔다. 거기가 이제 보면 종합주가지수와 맞물리지 않겠는 거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12만 4,500원. 이수페타시스는 실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수페타시스는 외국인들이 무슨 원수를 줬나? 무슨 프로그램 매도가 왜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프로그램 매도, 올라가면 프로그램 매도.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오늘은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거래량이 빠지듯 얘는 거래량이 늘었거든요. 물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은 30만 주 팔았지만 기관이 6만 주 샀고 개인들이 샀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9조 원이거든요. 지금 상으로 놓고 볼 때는 15만 원 직전 고점, 전 고점 이상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13만 원대가 넘어가는 13만 5천 원 가까이 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저스템입니다. 저스템은 얘는 그게 없죠. 그걸 뭐라 하죠? 넥스트가 없죠, 넥스트. 넥스트가 없고 문제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17,670원, 2.43. 그런데 이제 단일가에서는 보합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넥스트가 실적이 좋습니다. 저스템은 헷갈리네. 이제 이름도 막 섞어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저스템은 실적이죠. 그렇죠. 이거 그리고 저스템이 갖고 있는 이런 장비가 굉장히 지금은 다른 업체와의 기술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출도요, 금년도 작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엔트플러그 공정장비,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죠. 엔트플러그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입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책 자금도 한 300억 정도 유치를 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1분기에서 매출액 17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40억, 147% 늘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저스템의 힘입니다. 이거 지금 시가총액도 현재 단계 놓고 볼 때는 시가총액이
한 4천억 되는데 멀티플이 올해 들어서의 실질적으로 볼 땐 25배 이내로 들어가지 않겠는 거 보여집니다. 저스템. 근데 그게 없어요. 그거 뭐라죠? 애프터마켓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잠깐씩 까먹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PSK입니다. PSK 같은 경우는 전공정 핵심 장비죠. PSK도 좋고 PSK 홀딩스도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래량이 좀 더 나오는 PSK나 PSK 홀딩스나 왜 거래량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PSK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꾸준히 저점이 올라갑니다. 이게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PSK 같은 경우에 따블을 만드는 종목인데 이 정도로 올라가려 그러면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그러한 지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올라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깊은 그러한 지금 감동을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5.60이 애프터마켓에서 올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15까지 보는데 내일은 직전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11만 5천 원대 넘어갔다가 내려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그거 없어요.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보면은 넥스트가 없어요. 오늘 좀 조정했는데 하나마이크론도 실적이에요. 하나마이크론도 실적이 지금 현재는 바탕이 되는 종목이고 하나마이크론은 단일가에서 1%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미 3일 연속해서 음선 조정을 해놔서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삼성생명입니다. 저는 하나생명을 꼽을까 했는데 하나생명이 탄력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삼성생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은 생보사로서의 실적도 있지만 얘가 73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조정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2.50. 이게 넥스트에서요. 로보스타가 4위였어요. 애프터마켓에서. 로보스타가 4위였거든요. 원래는 한 7, 8% 빠졌는데 5% 넘게 올랐어요. 이게 저점에서 회복하는 모양은 제가 아주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말씀드렸고요. 이외에도 지금 현재 현대차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차, 그 다음에 LG전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불가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 시 시가 무렵에 매수 이후 매도 가능하고 본장 무렵에 우르르 쏟아질 때 매수한 다음에 반등 시 매도가 가능한데 그 고점 양상이 7,500선 부근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금화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나 보는 거고요. 장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국채가 10년짜리가 4.6, 4.5 이상에서 계속 놀면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에 걸쳐서는 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